수행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수행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승전 투모라이즈. 아, 이게 아니라니까. 네. 그럼 우리 가장 궁금해하시는 원장님들 수행평가 어떻게 대비하면 되실지 좀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현재 손쉽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방법들이 주요 과목들에 대한 쪽지시험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쪽지시험,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수업 시간 들어서 야, 다음 시간에 앞으로는 개선되겠지만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 시험 본다, 혹은 2차 함수 시험 본다, 이걸 다음 시간까지 학생들이 일주 만에 혹은 며칠 만에 어떻게 다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여름방학 시즌에 지금 다음 학기 거에 대한 충분한 예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학기를 맞이하고, 학기를 맞이했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혹은 내가 또 다른 외부의 학원이라든지 보충을 통해서 지금 복습을 하게 된다면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니까 2, 3일 혹은 일주일 동안에 이걸 압축하고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평가 방식 자체는 조금 더 예습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학생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이 바라보는 시야가 넓을수록 결과물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칫 오해하면 오해가 아니라 사실 상당한 예습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선행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습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학원의 필요성, 그러니까 아예 교과목을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학원들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과목을 걷어내고 다른 교과목을 집어넣었거나 아니면 교과목 자체를 걷어내고 그냥 비교과 활동으로만 지금 그 테스트 스코어를 갖다가 매긴다라고 한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그냥 국영수과사를 다 한다라고 하면 수행평가에 대한 정보를 학원에서 조금 더 얻어서 그걸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조금 더 녹여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 확대 반대하는 입장이셨지만 학원 원장님들한테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앞으로 교육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추모 거시기를.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잘 할 수 있는 준비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사교육이 있는 목적은 공교육이 하려고 하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보완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가 사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수행평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법을 안 알려준다. 그럼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대비해 주시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 과목별 수행평가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 수행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가리키는 교과와 연계시켜서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조금 시켜주는 것들을 커리큘럼 내에 반영하실 수도 있고 특강으로 보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활용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완해 주신다면 훨씬 더 학부모님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학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부모님을 우리 학원으로 좀 모시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나의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데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쓴다면 결국은 다른 애들하고 다른 차별화거든요. 근데 차별화를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차별화 어디서 나오냐면 주제의 신선함이거든요. 근데 그 주제의 신선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의 관심에서 나와요. 근데 모든 영역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특정해 놓고 이 분야와 교과목을 연결시키는 노력, 혹은 이 분야의 최근의 이슈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부터 이런 차별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을 다루는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해준다면 이 아이가 관심 있는 전공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전공과 내가 가리키는 교과목의 연결, 혹은 그 전공 분야에서의 어떤 다른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발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팁,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중학교는, 제가 초중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거의. 절대평가라면 오히려 그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결국 그런 과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거나 문제점을 발견할 거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르쳐주고 네가 주제 결정해서 발표해. 그러면 결국 PPT 예쁘게 만드는 애들 찾는 거거나 말 잘하는 애 찾는 어떤 그런 거밖에 안 되니까 어떤 문제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 논리적 오류를 발견하거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정리해서 뭔가 해결 방법을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연습, 그런 것들도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영수사과에 대한 전체적인 선행뿐만 아니라 꼭 선행이 그 국영수사과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을 좀 확대하고 활용하고 하는 능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에듀설전 수행평가 확대 찬성 반대에 대해서 두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교육에 나아갈 방향, 또 원장님이 가셔야 될 방향 등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사 좀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 수행평가와 그 다음에 지필고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실제 학교에서 운영될 때 어떠한 장점들을 요소별로 취해서 진행을 할 텐데, 이것을 학원에서 슬기롭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각 학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좀 취해서 그것을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학원의 신뢰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시간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예. 제가 볼 때는 수행평가라는 것 자체가 이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어떤 속도감은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도 또 다양한 관점을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원장님들한테도 좋은 생각, 좋은 관점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